예,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뉴스락 시작합니다. 지금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뉴스락이니까 약간 목에 스크래치를 내고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내서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헌기 대변인.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헌기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은 평소에도 그러면 락이네요. 그러네. 네. 저 변성기 때 그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목이 갔어요. 중학교 때. 농구를 좋아하는데 왜 농구하면서 그냥 막 고함을 치가지고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발이나 손으로 안 하고 패스해달라고 농구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도 패스 소리만 치다가 목이. 아무도 패스를 안 해줘가지고. 그렇군요. 좀 여기 뭐 이거 말씀이시군요. 네. 공을 안 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갔다고 얘기하시는 서종 락 변호사였습니다. 자, 선거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난주에 지방선거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했었는데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토마토로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8월과 9일 시행한 여론조사인데 ALS 방식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번 지방선거 진정한 승자가 누구냐? 응답자의 40.3%가 국민의힘이라고 답을 했네요. 네.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하헌기 대변인님. 이게 이제 진정한 선거 평가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선거 평가하면은 선거구 개수 아니면은 선거구별로 의미 해석 뭐 이런 건데 예. 사실 과학적이지 않는 방식의 선거 평가가 진짜거든요. 선거 끝났는데 지지자들이 기분이 더럽다 진 겁니다. 지지자들이 기분이 좋고 막 신난다 이긴 겁니다. 예. 몇 개 이겼건 간에 예. 지금 그 한 일주일간 분위기를 보면 내용적으로는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은 이제 개수로만 보면은 지방선거는 이긴 건데 저희 지지층은 대부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명백하게 지금 국민의힘은 졌는데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지층들이 지도부 총사퇴할 일 아닌데 뭐 할만해 이제 뭐 이런 느낌. 정경태한테 왜 물러나라고 해? 우재준 네가 나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기분들이 다 반영된 여론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잠시만요. 김종혁 최고님은 제가 묻자마자 입꼬리가 이렇게 되는 게 이번은 분명히 이긴 선거죠라고 그렇게 얘기를. 기분이 좋으시니까요.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피로스의 승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너무나 많은 출혈을 예. 소모를 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망하는 경우 그런 걸 피로스의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15대 1이 아니라 12대 4로 뭐 형식적으로 이겼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나 만신창이가 돼서 예. 그래서 지금 굉장한 출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장 그리고 그 평택에서 벌어진 유이동 의원의 생환 그다음에 또 보수 주자 중에 하나인 북갑에서의 한동훈의 그 등장 그다음에 경남에서 박완수 지사의 승리 예.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장도혁 대표하고 다 거리를 두려고 했고 장도혁을 묻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 대구 경북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뭐 승리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고 지도부인데 이긴 곳은 다 장동혁 피하기에 성공한 데가 이겼다. 그런 이제 애매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게도 장동혁 당권파들은 거기 이겼으니까 장동혁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를 피한 사람들이 다 이겼는데 근데 이겼으니까 나 때문에 이긴 거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쪽 모두 이 선거 결과는 결국 국민들의 선택이었고 그 국민들의 선택은 놀랍게도 무서운 것이었는데 제가 보면 그래도 민주당은 자기 반성이라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 당권파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신박한 논리를 끄집어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지역별로 선거별로 이긴 사람도 있고 진 사람도 있는데 명확한 건 정청래, 장동혁 두 분은 졌다. 이거는 좀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저희가 좀 해보도록 저는 안 하겠습니다. 말하나요? 한 명씩 다 안 나오고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그럼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장도혁 대표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저랑 똑같을 거예요. 저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해야 돼. 데이터를 봐야 돼. 데이트를 왜 봐요? 데이터를 장로님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데이터 보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2018년에 우리 데이터 예. 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데이터 아니, 하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의원. 없어요. 그냥. 그때 그 홍준표가 사퇴할 때 2018년 최악의 참패할 때요. 네. 그때는 이제 광역단체장이 2개, 대구 경북 이번에 서울하고 4개. 중요한 게 그때 보궐선거 12개 중에 송원석, 김천 하나 당선. 예. 이번에 4개. 그다음에 그때 기초는 53곳. 이번에 95곳.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비교해 보면 이게 장동혁이 잘해서 한 거냐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게 구별할 수 없죠. 궁금하다니까. 장동혁과 국민의힘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구분을 못해요? 당 대표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데이터만 보면 사퇴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잠시만요. 장동혁 대표는 소주 한잔 드신 거 아니에요? 데이터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면 데이터만 보면 뭐 사퇴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아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요 시흥시장은 아예 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에서 후보조차 못 낸 것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 시기에 뭐 했냐면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서 의사당하고 백악관 앞에서 뻗치기 하면서 미국의 유명 인사들을 어떻게 만나겠다고 거기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앵벌이 하다가 뒤통수 찍고 왔습니다. 아니 그런 웃기지도 않은 일들을 벌였는데 그다음에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만들어놔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뭐 그 현역 광역 단체장들 다 바꾸겠다고 한 명도 못 바꿨습니다. 난장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인 공관위가 있었는지 그렇게 놓고서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지가 최고위원 하면서 직접 나갔어요. 아예. 그렇게 과정이 엉망이었으나 결과는 민주당의 뼈아픈 상황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장동혁이 이겼다. 예, 국민의힘이 이겼다. 아니 궤변 계열에 아주 합류하시네. 잠시만요. 아니요?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이 자꾸 장동혁 이겼다는 게 예. 당신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지금 이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저희 아닌가. 생각도 그렇게 좀 뭐 너무 있어줘. 투명하게 표현이 되긴 하겠지만 예, 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동혁 이긴 거 맞고 그다음에 장동혁은 자기가 안 가야 될 때 안 가가지고 그쪽에서 선거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도움을 준 거다. 예, 오세훈 시장 거기 안 가가지고 도움을 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고마워라.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승리했다라고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우재준 최고위원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도부 총사퇴하자라고 하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조광은 최고위원은 정확한 워딩이 제가 재연하면 우리가 또 재연 잘해요. 목소리를 깔아서 했더라고요. 네.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둘이 따로 얘기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PD님이 안 틀어주니까 제가 그냥 재연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보세요. 사퇴를 했다. 그럼 이게 비대위로 6개월씩가 비대위로 1년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 해봤자 한동훈 복당 안 한 상태에서 저는 의미가 없다 봐요. 잔여 임기만 하거든요. 내년 8월까지 남은 임기에 뭐 굳이 전당대회를 해봤자 실세들이 안 놉니다. 어차피 공천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비대위로 1년 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저는 임기를 마치고 내년에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되 그전에 한동훈 복당해서 한동훈하고 장동혁 진검승부를 해라 이거예요. 지금 전당대회하면 보세요. 누가 친한계에서 뭐 배현진 놉니까? 조경태 놉니까? 예. 김문수, 안철수 이런 분들이 노겠느냐? 공천권도 없는데. 따라서 저는 비대위도 1년간 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당대회 잔여 임기밖에 안 돼. 정청래처럼. 잠시만요. 예. 따라서 1년 임기 마치고 내년에 8월 달에 진짜 한번 공천권을 걸고 그때는 한동훈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한동훈, 장동혁, 뭐 김문수, 안철수 진검승부를 하자. 진검승부하자. 근데 제가 이거 잘 이전에 못 들었었는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한동훈 복당 시키고 네, 내년 맞습니다. 전당대회까지는 그래야 진검승부. 지금은 아니고 지금 당장은 뭐 본인도 생각이 없는 거고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하나가 돼야죠. 보수는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삼국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정국 변호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평론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정치공학적인 기술적인 얘기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공당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선거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지도부가 물러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그게 당원과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태도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물러나면 나올 사람 없다. 이거 평생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재준 최고위원 제가 고등학교 동기인데 저랑 동갑입니다. 나이가 예. 40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곧 있으면 만으로는 38이고요. 그리고 조광한 최고위원 나이는 58년생이던데 예.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거든요. 30년 차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저한테 이제 뭐 철이 없네 이렇게 안 해요. 뭐 얘기할 때도 제대로 내용을 갖춰서 나무라시거나 하지. 예. 아니 맨날 그거 당원들이 뽑은 뭐 당대표 운운하는 걸 신주 딴지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재준 최고위원은 그러면 당원들이 뽑은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의를 갖춰서 논쟁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해야 되는 거지. 철이 없다가 뭡니까 철이 없다가. 전 조광한 최고위원이 훨씬 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걸 떠나서 제가 예. 김종인 말씀드리는 최고위원님. 건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한테 말씀 유권자에게 당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이렇게 저놓고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그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장동혁 대표가 계속 있든 말든 별 관심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적어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적인 분석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자기에 대해서 그 비판이 제기되니까 그거를 부정선거로 지금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더 나쁜 거를 통해서 지금 이 위기를 또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 잘못됐다. 이거는 거의 보수를 괴멸시키는 거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인 보수로 가야지 민주당이 저렇게 뭐 내분이 벌어지고 뭐 싸움 벌어지고 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저희 그 보수가 다시 재건되고 회생할 수 있거든요. 장동혁 지도부식으로 가면 우리는 재생할 수가 재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졌다. 제가 잘못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뭐 잘못한 게 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 때문에 이겼고 그다음에 이거 부정선거니까 부정선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어제 당대표의 사퇴 요구를 묻는 질문에 지금 그런 거 요구한 사람들은 그 올림픽공원에 부정선거, 재선거 이 목소리를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또 방어를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실은 자리에서 좀 나가라라는 소리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선거 또 하나 이제 잡으신 거예요, 이 아이템을. 그래서 이 이슈를 그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들어 가지고 본인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좀 줄여볼까 하시는 그런 속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실제 이분이 판사 출신으로서 이게 부실 관리인 거는 뻔히 알아요. 본인도 예전에 본인이 판사할 때 이런 선관위를 다 맡아서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실제 뭐 부정선거가 아니고 얼마나 관리가 소홀했고 특히 판사들이 위에서 장으로 있지만 실제 일들은 전부 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판사들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냥 밑에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오는 관행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이 정도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 어떤 개인적인 그분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부정선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동의인도 전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통 판사들이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은 다 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뻔히 알죠. 이 사람이 뭐 판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몇십 예. 년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메커니즘이 뭔지 정확히 본인이 알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본인이 자꾸 나가가지고 복면 쓰고 자꾸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 이것이 정말로 뭐 부정선거라고 생각해서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좀 결집시키고 예. 자신한테 이슈가 자꾸 너 이제 옷 벗어라, 너 그만둬라라고 하는 거지 막기 위해서 하는 걸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당의 대표로서 실제 이 선거의 결과는 그렇게 국민의힘에게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막 전부 다 재선가자 그러면 당선된 자기 당의 사람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뻔히 알고 어차피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자리 보기엔 지키려는 거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솔직히 눈 말하면. 가리고 아웅이다. 일단은 입은 마스크 써서 많이 가리시고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눈만 안 가렸다. 눈만 안 가리고 입 가리고 아웅이다. 나머지는 다 가리셨어요. 모자에 입 가리고 마스크에. 아웅이네요. 입 가리고 네, 아웅이네. 네, 네. 일단 피켓도 들고. 그런데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당장 뭔가를 바꾸려는 추동력,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많은 분들로부터 신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어정쩡하게 갈 것 같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제가 궁금해서. 당대표는 따로 놀고 당대표가 얘기하는데 당대표는 그건 그분 생각이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제가 지도부에게 그 한 분 한 분 통화를 해봤더니 예. 지도부는 뭐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신동욱 수석 최고나 예. 그다음에 그 김재원, 그다음에 최고위원. 김민수, 뭐 양향자, 예. 양향자 제가 통화 안 해봤지만 조강환. 조광환은 이제 그 선출직이니까 예. 따라서 이게 4명이 지명직이죠. 사퇴되는데 조광환 최고위원. 지금으로서는 이게 그 우재준 청년 최고 우재준 예. 하나 정도니까 지도부는 이게 갈 거고요.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그 국민의힘이 많은 변화 개혁이 있을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또 선거제도 개혁 예. 이쪽으로 이게 국민의힘이 아마 주도권을 잡고 계속 할 거고요. 아니 이게 국민의힘을 개혁하라는데 지금 선관위 개혁 선관위 소리를 그걸 이슈로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 예. 이슈를 잡고 예.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게 그 선관위 개혁, 선거제도 개혁 있잖아요. 사전투표 폐지나 예.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한 이슈다.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게 내년 8월 바로 되거든요.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옆에서 약간 허탈하게 웃으셨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왜 웃으셨는지. 우라통이 터지겠죠. 사전투표 폐지를 지금 개혁이라고 아니, 얘기하니까 저는 그러신 여러 거죠.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우리가 이번에 확인한 게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예. 실제로의 능력은 정말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할 수도 있나 싶을 정도의 무능한 집단이라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기강마저 완전히 해이됐다는 거. 그러니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고 능력은 없고 기강까지 해이된 그 집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그 현상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리고 이번 통해서 뭐가 확인됐냐면 야 저렇게 무능한 집단이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지난 15년 동안에 이거를 그렇게 아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와도 정보기관이 와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정선거를 해왔다고 라는 것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가 하나가 확인됐고 그다음에 너무나 이상해라고 얘기하는 뭐 송도에서 투표 숫자가 같다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과거 선거에서도 무수하게 있었다는 것들도 확인됐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야가 국조특위를 하고 나면 아마 부정선거라는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는지가 확인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집단이 못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너무 무능하고 예. 게으른 집단이어가지고 아예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주어진 시스템도 제대로 구성을 못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기도 그게- 실내는 그게 부지런하고 발견됐다. 똑똑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정교하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그럼요. 예. 10여 년에 걸쳐서 그 투표용지를 몰래 찍어내고 도장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말이 안 게다가 되는데 이 사전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진 아 그렇죠.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냐면 송도에서 5억 9천만 분의 1이란 확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당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자기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인이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닌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황교안과 똑같이 황교안 씨가 지금 길거리에다 다 현수막 붙였어요. 6.3 부정선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5억 9천만 분의 1이고 이건 불가능하다 해서 이거 예. 부정선거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뒷감당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정치인으로서 뒷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생긴 건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주류로 평가받고 있는 정점식 의원이 되긴 했지만 55대 48 7표 차로 김도 의원이 아깝게 쇄신파로 분류되는 안 되면서 어느 정도 변화의 에너지는 확인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에너지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도 나름 당 쇄신에 좀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기 대변인님?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콩밭인데 어떻게 팥이 납니까? 이를테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당원 당규상 그 전당대회 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당원 뭐 80% 일반 국민 여론 20%. 그래서 그때 전당대회 할 때도 분명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자가 더 많이 받았고 예. 그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받았고 당원 투표에서도 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당원 비율을 그렇게 높여 놓으면 어떻게 쇄신파가 거기서 당 대표가 되거나 뭐 지도부가 되거나 합니까? 그냥 콩 심은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되는 게 아니라 룰을 바꿔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고 지금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윤어게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비판적인 보수 지지층도 정당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팥을 심어야 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 작업을 하려면은 1차적으로는 콩을 다 뿌리 뽑아내야 돼요. 일단은 썩은 콩들을. 콩을. 제일 대표적인 썩은 콩이 장동혁 지도부라는 거죠.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러면 콩이다. 콩이죠. 왜냐면은 그 원내대표 후보자들 중에 제일 친윤색채가 짙었던 사람이고 당권파에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콩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콩 심고 난 뒤에 팥 요 정도 있었으니까 다음엔 콩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데 팥을 약간 묻힌 거군요. 팥을 약간 묻힌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여기는 그냥 콩밭입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마음이 소정 콩밭에 가 변호사님은 있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뭐 민주당도 제가 알기로 30% 정도 여론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차 맞아요. 다수기 그것도 5대5는 아니잖아요. 제 말은 이게 당대표 당원이 많이 반영되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러게 당원이 지금 100만이 넘거든요. 예. 얼마든지 새신파 한동훈 들어오면 이길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당원은 뭐 전부 장동익이다. 이것도 이게 그리고 만약에 당원들이 장동혁을 지지한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계속 근데 당원- 손정욱 변호사는 장동혁 지지하잖아. 저는 왜 지지하는 거야? 저는 이게 장동혁 지지한다기보다 저는 적법하게 당원과 국민이 뽑은 지도부를 예. 임기까지는 가게 하고 그러게 다음에 전당대에서 자무당계에서 바꾸면 되잖아요. 아예 도중에 사퇴시킬 만큼 그렇게 처참한 패배는 아니라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왜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승부예요. 근데 정청래나 장동혁이나 자꾸 사퇴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계파 싸움 이게 있다는 계속 거죠. 데이터를 얘기하시니까 아까 기술 근거 그냥 제가 넘어갔는데 2018년 데이터랑 비교했잖아요. 예.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2022년 지방선거도 있었죠. 그걸 쓱 빼고 2018년이랑 갑자기 연결해가지고 이때에 비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아마 탄핵 뒤 지방선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22년 지방선거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 당대표 쫓겨났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비교할 게 아니라 2026년 예. 이 지방선거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는 참패한 게 맞다는 얘기죠. 이준석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정점식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뭔가 쇄신책을 낼 건지 아니면 팥 좀 무슨 콩이어서 그냥 그대로 갈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낼 거라고 봅니다. 아, 예. 네. 약간 팥맛을 좀 낼 거다. 네, 뭐 어쨌든 그 정점식 씨 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알기에는 그 장동혁 대표와는 결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그 여야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지금 우리 당은 정상적인 당이라기보다는 윤어게인 세력들에 의해서 그 망상에 의해서 오염되고 그 지도부가 엉뚱한 얘기하고 앉아 있는 그런 당이 돼버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못 받다가 이번에 잘 됐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을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선거 결과가 15대 1에서 뒤집혀진 거거든요. 그리고 몇몇 군데에서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진 거고.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인들은 당을 망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당이 기사회생하니까 그게 자기 덕이라고 지금 그 완전히 적반하장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현재 당 지도부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약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번에 김도읍이 나왔고 성일종이 나왔고 정점식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결선까지 가서 이 정점식을 원내대표를 만들어낸 네. 이 의원들의 생각이나 이 국민의힘의 지금 주류 이분들은 예.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낸 마음이 거예요? 콩밭에 가 지난번에 무슨 송원석 의미로? 씨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될 때는 이현승 16표, 그다음에 김성원 30표, 예. 그다음에 그 송원석 60표였어요. 근데 이현승 표도 사실은 다 친윤 쪽과 가까운 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때 30대 76이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는 48대 55까지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원래 정점식 할 때 3표 정도가 지금 덜 왔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걸 다 좋다고 생각하고 나가서 안 찍었다. 그래서 합치면 한 10표 정도다 원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네. 지금 과거에는 거의
그 일방적인 친윤 쪽이었다면 이미 당내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에 공감하고 있어서. 근데 그래도 10표나 차이 나게 정점식이 된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왜 하나도 없어요? 76에서 아니 그때는 도로 친윤당인데 46표 차이가 났다가 이번에 그 얘기하신 대로 뭐 이거 갖다 붙여서 10표 차이가 났다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많이 달라진 거지. 이게 어떻게 안 달라진 그러니까 그래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달라지는 거 이렇게까지 왔는데 뭐 전혀 안 달라질 수는 없고 조금 달라졌는데도 결국에는 도로 친윤당이고 결국엔 정점식이 됐고 결국엔 장도익이 유지가 되고 예.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노 정정- 변호사의 희망사항인 거고. 네, 정- 아니 정점식 현상을 말하잖아요. 현상을. 이분이요 지도부 사퇴는 안 갈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물어보니 그 척건한데 안 한대요. 두 가지 이유래요. 절대 안 하지. 두 가지 이유로 왜냐하면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요 예. 정점식도 사퇴해야 돼요. 지도부가 총사퇴하는데 자기도 사퇴해야 돼. 원내대표 되자마자 사퇴한다? 예. 웃기잖아요. 어. 지도부 총사퇴하는데 원내대표는 직을 유지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예. 첫째 이유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정점식 의원이 한동훈 비토, 한동훈 포비아라고 할지 비토라고 할지 그게 너무 강해. 예. 지도부 사퇴하면 한동훈 측이 들어가 헤게모니 잡는다. 그 막아야 된다. 이래서 이게 정점식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일 친한 사이입니다. 예. 같이 뭐 원래 연수원 진짜 친한 동기고. 사이예요. 검사부터. 따라서 이게 그 한동훈 비토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사퇴되기 때문에 지도부 사퇴까지 안 간다는 게 안 간다. 일반적인.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분리돼 있지 않아요? 지도부 총사퇴하면 원내 지도부도 다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지도부 사퇴하면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거나 비대위원장을 하는데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든가. 이건 뭐 사실 손정국 변호사님 말씀은 안 맞는 말이지 않나요? 그것도 이게 최고위원회 일원이니까 최고위원회 한 사람이죠. 아니 원내대표. 그건 사퇴할 그러네.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지도부가 총사퇴하면 원내대표가 같이 사퇴하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맞아요. 대행을 하는데 왜 방송에서 사실 안 맞는 얘기를 하시냐 이 말씀 드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못하는 거야.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절대 바뀌고 있지 않다. 하나도 안 달라졌다. 달라진 게 없다. 이게 지금 제 질문의 예. 핵심이에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도로 자, 이제 친윤당이라. 국민의힘 얘기는 희망사항이라고 여기까지 할 건데 네. 일단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 국민의힘은 친윤 도로 친윤이다라는 게 노영희 변호사님의 주장이었고 김종규 최고위원님은 이전 원내대표 경선과 비교했을 때는 쇄신파가 훨씬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적긴 했지만 변화의 싹이 보인다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콩이 보면 더 좋다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콩과 팥이 두류계의 라이벌인데 네. 콩이 좀 더 좋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어서 예의를 혹시 갖춰서 콩이나 팥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예의를 갖춰서 그래도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이 알겠습니다. 콩밭에 가 있다 할 때 그 콩. 예.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완두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